주시영은 킬러입니다. 일명 해결사라고 부릅니다. 이 일을 위해 학교도 휴학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평범한 취업 준비 중인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3년간 이 일을 배웠습니다. 정말로 아주 제대로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실전에 투입되는 날입니다. 처음부터 실력자 취급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솔직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예상 밖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코너를 돌자마자 묘한 광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어리둥절입니다. 주시영은 잠깐 당황하지만 곧 냉정을 되찾습니다. 이번 타깃은 이 동네에 있습니다. 기억해둬야 할 정보입니다. 동네를 관찰하며 주변을 익힙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상한 동네라는 소문은 그냥 루머로 넘기기엔 조금 불편합니다. 잠시 머물 숙소는 이미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숙소에 들어섭니다.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단, 벽에 붙은 부적은 예외입니다. 불길함이 묻어납니다. 편의점에서 사온 빵으로 허기를 달래려 합니다. 형님의 조언이 떠오릅니다. 끝나면 곧바로 빠지라는 말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떠나야 하는지는 여전히 궁금합니다. 옷이 너무 튄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킬러 같은 분위기를 내고 싶어 한껏 멋을 냈습니다. 일이 끝난 후 뒤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그건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게 내부 방침입니다. 혹시 자신이 믿음직하지 못해 다른 지원이 들어오는 건 아닌지 불안은 자꾸 자랍니다. 조직 내부에선 그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갑니다. 성홍 씨는 그녀를 믿습니다. 어딘가 좋은 기운이 느껴진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그녀는 결국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이상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이번 임무의 타깃입니다. 그는 거리를 떠들썩하게 만듭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일단 숙소로 철수합니다. 타깃은 차량에 침을 뱉으며 소란을 계속 일으킵니다. 제정신은 아닌 듯 보입니다. 행위는 물론 거리 전체가 그의 타깃이 되어버렸습니다. 동네는 난장판입니다. 그가 조용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점점 간절해집니다. 그러나 해결 방법은 여전히 요원합니다. 아직 임무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숙소의 부적이 다시 눈에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위치에 붙어 있습니다. 생김새는 꽤 불쾌합니다. 부적을 떼어냅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알 수 없는 굉음이 들립니다. 어디서 들리는지조차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부적을 다시 붙였다가 또 떼봅니다. 그러자 또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층간 소음쯤으로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참 순진한 해석입니다. 결국 부적은 쓰레기 봉투에 들어갑니다. 불을 켜고 작전 계획을 다시 점검합니다. CCTV 사각지대를 확인합니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립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초인종 소리. 정체를 알 수 없는 방문자에 대한 짜증이 올라옵니다. 문을 열자 윗집 남성이 서 있습니다. 상당히 불쾌한 얼굴입니다. 그는 몇 시간 동안의 소음에 대해 불만을 표합니다. 이윽고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듯 언성이 높아집니다. 주시영은 어이가 없습니다. 본인은 조용히 있었거든요. 하지만 괜히 더 큰일 날까봐 일단 사과합니다. 남성은 불쾌한 표정으로 돌아섭니다. 이 동네는 확실히 이상합니다. 도착한 이후로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사람을 마주친 적이 없습니다. 소문은 괜히 나온 게 아닌 듯합니다. 그녀는 빠르게 일을 끝내고 떠나고 싶어집니다. 옷을 갖춰 입고 본격적인 작업을 준비합니다. 망설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이제는 끝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또다시 초인종이 울립니다. 문을 엽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몰려와 있습니다. 모두 불만이 가득한 얼굴입니다. 그녀에게 항의가 쏟아집니다. 조용히 하라는 목소리들입니다. 주시영은 어리둥절합니다. 정말 아무 짓도 안 했거든요. 그때 떠오릅니다. 아까 버린 부적. 문제가 시작된 건 그때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주시영은 일단 사과부터 합니다. 이 동네에선 적당히 굽히는 게 생존법입니다. 사람들은 투덜거리며 각자의 집으로 흩어집니다. 불만은 많지만 피곤이 이긴 모양입니다. 괜한 소란으로 이목을 끄는 건 이 일에서 가장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그녀의 시선은 다시 쓰레기 봉투로 향합니다. 무언가 찜찜한 감각이 남아있습니다. 떼어낸 부적. 거기에 뭔가 있는 건 아닐까요? 주시영은 장갑을 벗습니다. 이번엔 왼손으로 확인할 참입니다. 버렸던 부적을 다시 꺼냅니다.
조심스럽게 가방 속에서 젤리를 꺼냅니다. 처치 곤란한 상황엔 늘 먹는 게 답이죠. 질겅질겅 씹으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입안에서 끈적해진 젤리를 손가락에 묻히고 그걸 부적기에 바릅니다. 이건 일종의 임시 접착제입니다. 그리고 부적을 원래 붙어있던 자리에 다시 붙입니다. 이번엔 정말 끝을 내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더는 질질 끌고 싶지 않습니다. 형님, 성홍신에게 오늘 안에 처리하겠다고 문자를 보냅니다. 작업 장소는 타깃의 집. 단순하고 직관적인 선택입니다. 형님은 다시 한번 끝나면 바로 자리를 뜨라고 당부합니다. 무조건입니다. 현관이 아닌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하기로 합니다. 목격자나 CCTV가 있을 가능성 때문입니다. 관찰을 통해 확보한 정보가 있습니다. 타깃은 화장실 창문을 늘 열어둡니다. 그곳이 공략 포인트입니다. 계획대로 옥상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잠입을 시작합니다. 배관과 벽을 짚으며 조심스럽게 내려갑니다. 좁은 골목은 긴장을 더해줍니다. 가스 점검을 가장할 수도 있었겠지만 첫 임무인데 그런 평범한 방법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스펙터클한 루트를 택했습니다. 영화처럼요. 긴장했는지 아니면 추운 건지 몸이 살짝 떨립니다. 담을 넘자 열린 창문이 기다립니다. 드디어 타깃의 집 도착입니다. 아까의 소란과는 다르게 주변은 고요합니다. 그런데 창문을 넘기 직전 이상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눈을 의심합니다. 말도 안 되는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타깃이 스스로 목을 맨 상태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누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주시영은 당황스럽습니다. 계획이 전면 무력화됐습니다. 처리 대상이 스스로 처리되어 버렸습니다. 몇 번이나 시뮬레이션해 왔지만 실전은 역시 다릅니다. 예상 밖의 일이 늘 변수입니다. 두려움보다는 엇갈린 상황에 대한 당혹감이 큽니다. 그녀는 다시 담을 넘어 나옵니다. 겁먹어서가 아니라 형님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사람 시체는 처음입니다. 동물과는 다릅니다. 훨씬 더 차갑고 낯섭니다. 올 때처럼 창문으로 나올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냥 문으로 나와도 됐겠죠. 춥던 날씨. 그런데 식은땀이 흐릅니다. 그녀는 재빨리 숙소로 향합니다.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던 형님들. 저렇게 빨리 처리할 줄이야. 형님들은 놀랍니다. 그녀의 실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성홍신이 뭔가를 제안합니다. 그건 다음 단계입니다. 그렇게 그날 밤은 지나갑니다. 해가 밝았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주방 한켠에서 엄마의 통화 소리가 큽니다. 목소리엔 짜증이 섞여 있습니다. 엄마는 일수 독촉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 소리에 눈을 뜹니다. 숙소가 아닌 본가입니다. 어떻게 온 건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요가 매트 위에서 옷도 안 갈아입고 잠들었나 봅니다. 엄마는 밤마다 뭘 하느냐고 묻습니다. 적당히 둘러대고 질문을 넘깁니다. 과거 엄마도 조직 사무실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의 생리가 일상처럼 자연스러웠던 시절입니다. 엄마는 부업으로 일수2를 시작했습니다. 조직 바깥에서도 돈을 굴리기 시작한 겁니다. 소액 거래 위주로 관리가 덜 까다로운 쪽을 선택했습니다. 낮은 이율로 몰래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전화도 늘 밖에서 조용히 받습니다. 9% 이자. 딱 부담되지 않을 선이었습니다. 출근과 일수, 두 개의 삶을 병행해왔습니다. 그녀의 본업은 조폭 사무실의 비서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갑니다. 주시영은 어느새 고등학생이 됩니다. 엄마는 딸이 조직 사무실을 드나드는 걸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생각합니다. 딸이 조직 사무실을 자주 드나드는 게 영 마음에 걸립니다. 조폭들은 험악한 말투로 대화를 나눕니다. 거친 욕설과 함께 분위기는 살벌합니다. 이 환경은 이제 안 되겠다. 그런 결론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일을 정리하고 나옵니다. 이후로는 부업이 곧 본업이 됩니다. 그런 엄마에게 사무실 이야기는 꺼낼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취업 준비 중이라고 해둔 상태입니다. 취업 얘기만 나와도 슬쩍 다른 얘기로 돌립니다. 하지만 밤마다 늦게 나가는 건 엄마도 걱정입니다. 그때 진동이 울립니다. 휴대폰입니다. 성홍신 형님입니다. 주시영은 급하게 옷을 챙기고 서둘러 밖으로 나가 전화기를 귀에 댑니다. 성홍신은 묻습니다. 어제 일 어떻게 된 거냐고.
그 짧은 시간에 자살로 위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시영은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죽어 있었고 그래서 곧장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시 기운이 좋다며 성웅 씨는 웃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한 명 더 처리하자고. 두 번째 임무가 너무 빠르게 주어졌습니다. 왜 죽이는지는 궁금하여 성호신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해결사는 이유를 묻지 않는 직업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임무를 받아들입니다. 새 타깃은 어제 묵은 집의 집주인 아들입니다. 그 집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습니다. 다른 숙소를 쓰고 싶다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오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입금 문자가 도착합니다. 금액은 2천만 원. 하룻밤 대가치고는 엄청납니다. 숫자를 보고 놀랍니다. 진짜로 이런 돈이 오네요. 숙소 얘기는 꺼내지 않기로 합니다. 받은 돈으로 곧장 옷을 삽니다. 어제 숙소에는 아직 가방이 남아 있었습니다. 형님에게 인정받았다는 느낌. 나쁘지 않습니다. 새 타깃의 얼굴을 확인합니다. 전보다 덜 수상해 보입니다. 일단은요. 조사를 시작해보려는 찰나 초인종 소리가 들립니다. 설마 또 층간소음. 불안감이 스치고 문을 열어봅니다. 현관문을 열자 역시나 불만스러운 표정의 남자가 서 있습니다. 자신을 집주인이라 소개합니다. 이 남자가 바로 이번 타깃입니다. 오전에 왔었는데 집에 없었다며 따지듯 말합니다. 눈빛이 심상치 않습니다. 약기운이 도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부동산에 항의해서 연락이 온 모양입니다. 같은 말도 기분 나쁘게 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주시영의 눈빛이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일단은 사과합니다. 그게 제일 빠릅니다. 누가 보면 갑질 중인 줄 알겠다며. 집주인은 혼잣말처럼 투덜거립니다. 돌아가는 내내 투덜거림은 멈추지 않습니다. 주시영은 다시 한번 이 일을 택하길 잘했다고 느낍니다. 딱 죽이고 싶습니다. 처리할 생각을 하며 문을 닫습니다. 그녀의 눈에 도끼가 서립니다. 다음날 털슬리퍼를 질질 끌며 어떤 아주머니가 주변을 살핍니다. 집 밖으로 나오는 주시영을 힐끗 봅니다. 주시영도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타깃의 주변을 조사하기로 합니다. 아주머니는 주시영이 나온 문을 다시 바라봅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걸지도 모릅니다. 주시영은 타깃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상가입니다. 타깃은 부모와 함께 상가 3층에 살고 있습니다. 동거인이 있는 집에서 임무를 수행하긴 어렵습니다. 직업이 없어서 일정한 생활 패턴도 없습니다. 예측 불가능합니다. 우선은 루틴을 파악하기로 합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생필품을 사기 위해 편의점으로 향합니다. 돈도 벌었겠다. 비싼 아이스크림 하나쯤은 괜찮습니다. 한 봉지 가득히 구매한 뒤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어머니에겐 돈 얘기는 하지 않기로 합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현관엔 신발이 3켤레. 낯선 풍경입니다. 서둘러 안으로 들어갑니다. 집주인과 정체불명의 남자 2명이 있습니다. 아침에 없길래 그냥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이 상황 아무리 봐도 납득되지 않습니다. 분노가 올라옵니다. 집주인은 에어컨을 고치러 왔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늦은 밤엔 수리비가 비싸진다며 지금 고치고 싶었다는 이유도 덧붙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상황에 어이가 없습니다. 주시영의 표정이 굳어지자 집주인도 눈치를 봅니다. 속에서는 깊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 집에 내가 들어오는 걸 왜 뭐라 하냐는 집주인의 말까지 이어집니다. 당장이라도 처리하고 싶은 충동이 밀려옵니다. 수리는 끝났고 기사들은 돌아갑니다. 에어컨까지 고쳐줬다며 은근히 생색을 냅니다. 분위기를 못 읽고 계속 입을 털어댑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순간 분노가 폭발합니다. 주먹이 날아갑니다. 속사포 주먹질. 급소를 연속으로 가격합니다. 그리고 권총을 꺼내 머리를 조준합니다. 쏩니다. 한 발로는 부족합니다. 계속해서 총을 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라고 상상했습니다. 현실은 아닙니다. 아직은 처리할 수 없습니다. 장소도 타이밍도 아닙니다. 주먹을 불끈 쥔 채 몸이 떨립니다. 그가 나중에 얼마나 처참하게 당할지 생각하면 그나마 참을 수 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루틴을 분석해봤지만
이 인간 정말 아무 패턴도 없이 삽니다. 결론은 집주인이 사는 건물의 계단이 가장 확실한 작업 장소입니다.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봅니다. 해당 위치에는 CCTV가 없습니다. 옥상에서 진입한 뒤 계단에서 타깃을 기다렸다가 순식간에 권총으로 처리하고 다시 옥상으로 도망칩니다. 작업 장소를 보고받은 성웅 씨는 걱정을 표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인적이 드물고 안전합니다. 실행하기로 합니다. 드디어 실행에 들어갑니다. 무사히 계단에 잠입합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현관 앞에서 타깃과 마주칩니다. 속옷만 입고 떨고 있는 타깃.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불안정한 눈빛. 무언가 크게 뒤틀려 보입니다. 타깃은 소리를 지릅니다. 너 때문에 언니가 죽었어! 예상치 못한 반응에 주시영은 놀랍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소리 지르는 그의 모습에 첫 번째 타깃이 떠오릅니다. 목을 맸던 그 장면이. 당황한 주시영은 그 자리에서 넘어집니다. 건물 밖 그 광경을 지켜보는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예전 그 사람입니다. 성호신이 벌인 일임을 알아챈 듯합니다. 주시영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얼어붙습니다. 소란 끝에 집안에서 가족들이 나옵니다. 무슨 일인지 살피는 눈치입니다. 주시영은 그 틈을 타 옥상으로 도망칩니다. 다리는 후들거리지만 이내 깨닫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이상하리만치 비슷합니다. 이번 타깃도 저번 타깃도 귀신에 씌인 것처럼 몸은 떨리고 있지만 지금은 자리를 피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 모습을 아주머니가 목격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근처에서 성웅신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순간 아주머니가 의미심장한 말을 내뱉습니다. 곱게는 못 죽지. 도대체 그녀는 누구일까요? 어느 화창한 날 학교 뒤편 외진 쓰레기장. 학생들 무리에 둘러싸여 주시영은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집단 린치. 너 원래부터 싫었어. 알고 있었지? 그럼 내가 널 싫어하는 이유도 모르겠네. 너 그 멍한 거 컨셉이지? 귀여운 척 하는 거지? 나 안 멍한데 귀여운 척 한 적도 없고. 그렇게 말하니까 더 싫은데? 그 말투가 더 싫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맞아. 아이들은 주시영을 짓밟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은 단지 남자애들에게 인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괴롭힘은 계속됐습니다. 공부 중인 노트 위를 짓밟고 우유를 얼굴에 붓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쉬는 날이었습니다. 주시영은 사무실에 가기로 합니다. 엄마에겐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둘러댔습니다. 사실 집보다 삼촌들이 있는 사무실이 훨씬 편했습니다. 엄마를 때리는 엄마의 남자친구도 없었으니까요. 그곳에서 살고 싶을 만큼 그 공간은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날 밥 먹으려고 젓가락을 들었을 때 성웅신 삼촌이 조용히 그녀의 손목을 잡습니다. 소매 아래 상처들이 드러납니다. 그는 묻습니다. 이게 대체 뭐냐고. 엄마한테 말하지 마세요. 저 혼자 해결할 수 있어요. 혼자서 도대체 어떻게? 곧 졸업하니까요. 그럼 끝나겠죠 뭐. 성웅씨는 어이가 없는 듯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사무실 안에는 낯익은 얼굴들이 철창에 갇힌 채 울면서 살려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주시영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철창에 가둬진 그들을 보며 그녀는 묻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며칠 후 배가 뜰 때까지 가둬뒀다가 콘크리트를 부어 바다에 던질 거라고 말합니다.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통곡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겁만 주고 풀어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시영은 한 가지를 더 부탁합니다. 엄마를 때리는 남자친구도 이렇게 혼내달라고 말합니다. 성웅씨는 말합니다. 어른 상대로는 돈 받고 일한다고. 그 말에 묘한 전율이 돕니다. 짜릿했습니다. 비정한 안정감, 체계적인 폭력. 이상하게도 포근했습니다. 몇 년 뒤 진로를 고민할 때 문득 이날이 떠올랐습니다. 그 짜릿함과 포근함이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이 일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촌은 형님이 되었습니다. 작전이 실패한 후 다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귀신에 신 듯한 타깃에 대해서는
형님들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분명히 정상이 아닙니다. 집주인은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외출한 틈을 타 잠입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게다가 솔직히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날의 괴성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합니다. 다시 마주치는 게 두렵습니다. 하지만 해결사라면 본분을 지켜야 합니다. 또 다시 들려오는 초인종 소리. 또 항의인가 싶어 문을 엽니다. 뜻밖의 90도로 인사하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집주인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말끔하고 심지어 예의까지 바릅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아예 다른 사람 같습니다. 연락이 안 되어 직접 찾아왔다며 갑작스러운 방문을 사과합니다. 에어컨을 고쳐주겠다고 합니다. 주시영의 숙소 에어컨이 고장났다는 말을 들었다며 하지만 이미 며칠 전에 수리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집주인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주시영은 이상한 낌새를 느낍니다. 집주인의 눈빛이 예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섬뜩함을 느낄 정도입니다. 그렇게 집주인을 돌려보냈는데 때마침 전화가 울립니다. 성홍신입니다. 작업은 언제 할 거냐고 묻습니다. 주시영은 타깃의 변화에 대해 보고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성홍신도 고민에 빠집니다. 주시영은 앞으로 무사히 킬러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귀신에 씌인 타깃들, 그리고 정체불명의 아주머니. 성홍 씨는 과연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전개, 깔끔한 작화와 보기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연출.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카카오 웹툰에서 블록을 검색해보세요.